교과서 290페이지를 봅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이제 소유권 벌어넣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 여러분들 소유권 벌어넣기 의의를 봅시다. 의의 동그라미 1. 소유권 벌어넣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줄 것입니다. 최초 됐죠. 자, 2번으로 내려옵니다. 소유권 벌어넣기를 하는 경우거든. 1번에 원시취득, 자, 첫째 줄에 보세요. 건물을 신축, 그거만 줄 것이에요. 그래서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마다 보죠. 그게 원시취득입니다.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죠. 2번을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키거든. 의의를 갑니다. 등기간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 동그라미 치세요. 촉탁에 따라 소유권 줄 것이에요. 처분의 제한의 등기 줄 것이에요. 그래 딱 줄 것이에요. 할 때는 직권으로 소유권 벌어넣기를 한다 이래 놨대요. 그 다음에 이제 290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그 제일 위에 올라가 볼까요? 제일 위에 자 291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 보세요. 제일 위에 올라가면은 동그라미 여러분들 거기서 3번을 보세요. 3번 기억입니다. 직권으로 벌어넣을 때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으나 갑구의 등기 촉탁서에 자 적었습니다. 접수 번호와 접수 연월일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자르세요. 그 대신 적었습니다. 등기 실행 연월일을 기록한다. 니은입니다. 니은. 두째 줄입니다. 두째 줄에 적었습니다. 등기 필정본은 작성하지 않고 옆에 등기 완료의 통지를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면은, 자, 보세요. 직권에 의한 소유의 경쟁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 말소되더라도 직권으로 행하여진 죽었습니다. 소유권 벌어넣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갈로 열고 3번을 봅니다. 3번에 공용부분 규약 폐지입니다.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밑으로 긋습니다. 지체 없이 소유권 벌어넣기를 신청해야 한다. 요래 나왔어요. 그럼 요리로 오세요. 여기에서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소유권 보존이거든. 그럴 때 소유권 보존 등기의 대상은 3개예요. 3개. 그래가 처음에 볼까요? 처음에 이야기하죠. 여기서 원시 취득이거든. 그럼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학 시간에 원시라는 말이 나오면 원시적 불능 들어본 적이 있다. 자 보세요. 신석기 시대 있죠. 앞에는 무슨 시대? 구석기 시대지. 구석기 시대 앞에가 뭐고? 원시사이지. 그 처음이지 처음. 원시라는 말은 처음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거기서 나오는 말인데. 되죠? 그러니까 근데 원시라는 건 처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게 소유권 벌어인데 이 말이거든. 그 건물을 신축했다, 공유 수면을 매립했다. 요때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보죠. 그런데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지. 그럼 두 번째 여기 옵니다. 직권 보존 등기거든. 규약상 공용 부분 폐지예요. 폐지거든. 요래나요. 그 요거는 응용이 되지 않아요. 그대로 공부하면 돼. 그대로 하면 돼. 이거는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는데 한번 내볼게요. 291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저 시험에 글자를 그대로 씁니다.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벌어넣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시험에 털 수 있는 거는 지체 없이 밖에 없어요. 그 옛날에 저 손을 봅니다. 29회 시험은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홀수회 시험은 조금 어렵습니다. 짝수회보다는. 그때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이래 놨어요. 다음 보기에서 지체 없이 하는 등기로만 묶은 것은 일어나. 그 시험은 엄청 어렵지. 지체 없이 하는 등기로만 묶은 것은 일어났어. 거기서 요 지문이 떴고 또 다른 시험에도 이 지문은 띄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쉬워요. 자, 이렇게 됐거든. 자, 우리가 아파트에 가면 전유 부분이 있죠. 이거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게 전유 부분이지. 공용 부분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게 공용 부분이지. 공용 부분은 또 두 개로 나누거든. 하나가 구조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나 엘리베이터는 계단이라. 이 등기 자체를 안 해. 우리와 관계없어.
규약상 공용부분은 아파트 자치 규약으로 정한 거예요. 그 예를 들어라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를 이야기해. 그럼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는 등기를 해. 그런데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는 매매의 대상이 아니거든.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아니야. 그럼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갑구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 갑구가 없으면 얼굴은 자동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표제법밖에 없다 이 말. 그러면 오늘날의 아파트는 관리동이라는 게 별도로 있답다 있지. 그런데 나홀로 아파트에 있다 이 말. 그럼 나홀로 아파트에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아파트 규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럼 아파트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면 규약상 공용 부분이거든. 오케이? 네. 이 아파트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없어 보이지. 그럼 아파트 값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때 분유회 회장이 나서는. 그러니까 제하고 공시법 수업 시간에 아파트 분유회 회장은 구청장과 동급이다. 동급 아니다? 동급입니다. 파워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분유회 회장이 분유회를 소집해가 우리 아파트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으니까 아파트 값 안 오른다. 차라리 규약을 폐지하고 이걸 매매하고 그 매매 대금 1억을 가지고 저기 공터에다가 관리동을 조그만하게 하나 짓기로 하자. 얼마든지 규약을 바꿀 수 있답다. 그럼 여러분들 규약을 폐지하고 다른 사람한테 매매했죠. 이걸 산 사람은 전유 부분으로서 사는 겁니다. 무슨 부분으로 산다? 전유 부분. 그럼 전유 부분이니까 소유 다시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밖에 없다? 표제부. 그럼 이걸 산 사람은 내 이름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내 이름 앞으로. 옛날에는 뭐밖에 없었다? 표제. 그러니까 이때 표제부 갑구 얼구. 그 갑구를 처음으로 만드는 게 소유권 뭐다? 보존. 그럼 여기서 딱 외울 때 제 말 들어보세요. 이건 이제 읽어졌거든. 낱말만 익숙시키면 되거든. 그럼 이제 요것만 조심하세요. 전합니다. 이 산 사람은 1월 이내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한다. OX다 X 60일 X 지체 없이 O 요 말만 딱 해서 이 지문에 띄웁니다. 시험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서 이제 좀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요리로 오세요. 요겁니다. 직권보존입니다. 그럼 제 국어 시간입니다. 다시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런 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읽어본다. 시작. 보존. 시작. 직권보존. 글자가 다 다르지. 그래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거는 자 글자를 봅니다.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이다 이 말. 그 다음에 이제 앞 시간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 명령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 자 교과서 290페이지를 가세요. 가면 제일 밑에 표를 보세요. 표를 보면 왼쪽에 직권 모르는 게 대상 O 찾았죠? 네. A, B, C, D 묶으세요. A, B, C, D. 그 다음에 E를 갑니다. E.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 앞 시간에 설명했다 안 했다? 했지. 그거는 됐어요. 금방 앞 시간에 설명했지. 네. 그러면 직권 모르는 길은 등기 필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에. 요리 잠깐 와보세요. 아니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요리 와보세요. 이 거꾸로 공부해야 됩니다. 처분의 제한이거든. 처분의 제한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것들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정리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가 소유권에 들어와야 돼. 법원에서 들어와야 돼. 그래야 직권 모르는 게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압류는 세무서에서 하거든. 그러면 직권 모르는 게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가봅시다. 오른쪽에 A를 보세요. 관할 세무서 그것만 딱 줄 거세요. 세무서는 법원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아니니까 아닌 거예요. 그다음 밑에 B로 갑니다. 소유권 이외 줄 거세요. 소유권 이외죠. 칠판을 봅니다. 소유권에 들어왔을 때 직권 모르는 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C를 보세요. 법원에 저당권 줄 거세요. 저당권은 소유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요 글자를. 그러면 옛날에 이거는 시험에 2번이 났는데 여기서 요걸 2번을 냈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요까지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이 항상 이랍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 요거를 문장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내렸거든. 자, 이렇게 내렸어요. 자, 여기에 순위 번호입니다. 등기 목적입니다. 여기에 접수입니다. 여기에 등기 원인입니다. 여기에 권리자 기타예요. 다시 할게요. 우리나라 등기부는 있잖아요. 표제부, 갑구, 을구입니다. 표제부는 토지등기부, 표제부, 건물등기부, 표제부, 집합건물등기부, 표제부는 양식이 다 달라. 갑구와 을구는 양식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권리관계를 배우거든. 그럼 권리관계는 갑구, 을구죠, 그죠? 양식이 같다는 말은 요 글자가 같아 이 말입니다. 요거 5개는 외워져 있어야 돼. 자, 시작.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 그럼 지금은 이 3칸 다 배웁니다. 다 배웁니다. 자, 그럼 이리로 오세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이 아직까지 등기 안 했어. 등기 안 해. 미등기라, 미등기. 이걸 을에게 매매를 했다. 그러면 갑은 자기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런데 갑이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는 거예요. 등기 아직 안 됐습니다.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니까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건다면 소송. 그러면 을은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가처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만약에 있잖아요. 시험에 낼 때 압류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경매도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시험에 낸다면은 가처분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서 가압류와 가처분은 있잖아요. 자, 이럽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똑같은데 결론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 글자만 딱 차이 나는 거라. 그럼 쉽게 표현해 보면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딱지 붙이는 것은 시작 가압류. 돈 이외의 사유로 딱지 붙이는 것은 시작 가처분. 그럼 요거를 저는 돈이라고 말하죠. 법학에서는 돈이라고 안 하고 자 시작 검정채권. 그러니까 돈입니다.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딱지 붙이는 게 뭐다?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내느냐 하면 자 줍니다. 가처분 등기를 할 때에는 청구 금액을 등기 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오렉스다? 요것만 딱 알면 되잖아요. 가처분은 돈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청구 금액이니까 돈이다 돈 아니다? 돈. 그러면 다시 가압류에는 청구 금액 다시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럼 빌려줬으니까 1억을 빌려줬다. 그 1억을 표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 그거는 가압류에서 쓰는 말이지. 가처분에서는 그런 말이 있다 없다. 그럼 한마디합니다. 청구 금액을 기록하는 것은 가압류다 가처분이다? 가처분. 그럼 다시 가압류. 그럼 시험에 낼 때는 가압류에는 청구 금액을 기록한다 이런 문제는 없다 이 말입니다. 가처분에 청구 금액을 기록한다 이러면 오렉스다 X 이래 내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오케이. 네. 그럼 뭐가 해결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각도로서 해볼게요. 가처분은 우리가 시험에 2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 2년에 한 번 나오는데 요래만 딱 공부하세요. 한 개만 딱 외우세요. 소송이 들어왔을 때 요것만 딱 외우면 됩니다. 뭐가 들어왔을 때? 소송. 그러면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을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걸 때는 가처분도 같이 들어가요. 같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을은 1월 2일 날 소송을 걸었거든. 판결서는 7월 1일 날 나왔다 이 말. 그러면 요 사이에 등기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해놓지 않으면 등기부는 깨끗하지. 그럼 갑 사기꾼이다 사기꾼 아니다? 사기꾼. 그럼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비행기 타버리면 끝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걸 때는 갑이 요 기간 중에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둬야 된다. 요게 뭐다? 가처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처분의 뜻은 재판 도중에 갑이 다른 사람한테 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게 뭐다? 가처분이다. 그러는 게 이해가 제일 빨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을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을 합니다.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가처분 등기 촉탁이 들어왔으니까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를 촉탁한다 이 말. 하는데 등기소 등기관이 이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 촉탁이 들어와서 가처분 등기 하려고 보니까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으니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여기에 가처분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지금부터는 좀 어렵거든. 여기서 보존 등기죠. 그럼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일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요 칸이 빕니다. 요 칸도 빈다 이 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2월 1일 등기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접수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해봅시다. 신청일자와 접수일자는 같아 안 같아?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합시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청일자,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무슨 일자? 접수. 그럼 제가 등기를 신청하잖아요. 그럼 신청하는 날짜가 있다 없다? 신청했지. 그럼 등기를 받아가야지. 요게 뭐고? 접수. 신청하고 접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러니까 신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청일자,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무슨 일자? 접수일자지.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자, 그러면 요거는 갑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했지만 갑이 신청을 했다, 등기관이 직권을 했다, 직권. 그럼 신청일자가 없어요. 그럼 접수일자가 없는 거예요. 요 칸도 비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가 여기다가 2월 1일 등기, 요게 등기 무슨 일자? 실행일자. 책에 291페이지 갑니다. 291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기억을 갑니다. 짓고요. 직권 보존등기는 일반적이면 같으나 갑구의 등기 촉탁서 접수번호와 접수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칠판을 보세요. 여기 기록하지 아니하고 됐죠? 네. 아니하고 그 대신 등기 무슨 일자? 실행일자. 요게 등기 무슨 일자? 실행일자. 감 잡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밑에 등기부로 내려오세요. 등기부로 내려오면은 오른쪽에 신현재 찾았습니까? 그 등기부 권리자 기타에 권리자 기타 신현재 찾았습니까? 네. 제일 밑에 3월 3일 등기 찾았습니까? 3월 3일 등기에다가 줄을 꺼세요. 옆에다가 쓰세요. 시작. 등기 실행일자. 등기 무슨 일자? 실행일자. 그렇게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로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배웠거든. 갑의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었지만 갑이 신청을 했다, 등기관이 직권을 했다, 직권. 그럼 갑에게 등기 필정본을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오. 세 번째 건 이제 이해됩니다. 자, 이리 오세요. 우리가 요거를 나중에 시험 칠 때까지 앞으로 최소한 5번을 더 할 거거든. 5번을. 그러니까 반복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 조금 부담스러워요. 보세요. 요 글자를 보세요.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이다. 오토바이다. 그럼 재판 끝났어. 끝났다면 이거 말소해야지. 요까지 이해됐죠? 네. 그럼 요게 말소가 되면 이것도 말소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면 왜 보존등기 했느냐? 가처분 하기 위해서 보존등기 했지. 오케이? 네. 그럼 이 가처분이 말소가 되면 이 보존등기도 말소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이거든. 자, 말소한다 안 한다? 얘는 말소 안 하는 겁니다. 이제 보존등기 된 건데 뭐. 얘는 말소 안 하는. 요것만 소송이 끝나면 가처분만 말소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동그라미 4번으로 갔어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직권에 의한 소유권의 경우에는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 말소되더라도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시험에는 끝글자가 또 답이다 이 말이야. 말소한다, 하지 않는다 이래 시험에 내는 거예요. 감 잡았죠? 네. 한 장 넘기세요. 제일 위로 갑니다. 제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이건 답만 딱 하면 됩니다. 1번에 제목을 줄 것이에요. 공유, 지분. 자, 요거는 우리 알고 있거든. 지분의 보존등기는 OX다, X. 2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일부만 줄 것이에요.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부동산 일부 옆에다가 방 한 칸 쓰세요. 방 한 칸. 저하고 수업을 할 때 부동산 일부자 넣으면 방 한 칸만 생각하면 되는 거라. 방 한 칸에 소유권 모르는 게 OX다, X. 그 다음에 3번에 제목만 줄 것이에요. 이중등기. 여러분들 출생신고를 2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 여기서 키는 지분입니다. 지분 1번입니다. 지분의 보존등기는 OX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요리로서 괜찮아요. 공시법 시간에 제일 중요한 1등이 등기 대상이 되냐 안 되냐예요. 맞죠? 네. 그 중에 1등이
지분에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잖아요. 요리로서요. 그냥 가장 쉽게 해봅시다. 옛날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옛날에 집을 사면 남편 이름으로 등기했지. 그럼 단독 소유지. 맞다. 그럼 요즘에 집 사면 아내하고 남편하고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지. 맞다. 그럼 공동명의니까 2분의 1, 2분의 1 지분이 있다 없다 있지. 그거 얼마나 쉬운 거예요. 맞죠? 그러면 자 X를 보세요. 지분의 소유권 모르는 게 안 됩니다. 이해한다 못 한다? 한다? 네. 통과. 그럼 옆으로 갑니다. 지분의 용의권은 OX다 X.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OX다 X.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그럼 이전이 돼야 안 돼요? 안. 그 4개만 딱 외우면 한 문제를 맞춥니다.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신청인입니다. 293페이지를 갑니다. 자, 여기서는 있잖아요.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복잡해. 복잡한데 자, 제 293페이지 제일 위를 보세요. 제일 위에 보세요. 왼쪽에는 토지고 오른쪽에는 건물이지. 그럼 여러분들 제 얼굴을 보세요. 항상 공부할 때는 토지와 건물로 분류를 해놨지. 그럼 답이 같아 다르다? 그럼 그 다른 게 시험 문제예요. 같으면 분류를 안 하지. 그 말은 토지 소유권 모르는 게 신청인과 건물 소유권 모르는 게 신청인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세요. 토지 대장 있죠? 대장만 줄 것이에요. 오른쪽에 건축물 대장 있죠? 대장만 줄 것이에요. 그럼 제 손을 보세요. 공시법 시간에는 토지 대장이든 임야되는 건축물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토지는 토지 대장이고 임야는 임야 대장이고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할 때 먹고 대장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세요. 2번에 확정 판결 줄 것이에요. 오른쪽에 확정 판결 줄 것이에요. 왼쪽에 수용 줄 것이에요. 오른쪽에 3번에 수용 줄 것이에요. 그럼 결론은 좌우에 1, 2, 3은 똑같단 말입니다. 대장, 판결, 수용. 그러면 차이 나는 거는 4번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시험 문제다 이 말. 그럼 여기서 키는 뭐예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그걸 딱 줄 것이에요.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건물은 된다 안 된다? 된다. 토지는 뭐다? 안 된다. 그게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제가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해설을 해놨어요. 갈로 열고 1번에 대장입니다. 대장. 자, 동그라미 1 끝에 있다 줄 것이에요. 동그라미 2 끝에 있다 줄 것이에요. 동그라미 3 끝에 있다 줄 것이에요. 동그라미 4 자, 둘째 줄에 갑니다. 둘째 줄에 소유권의 신청 없고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에 끝에 줄 것입니다. 있다, 이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은 있다, 없다, 이게 답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리로 오세요. 저러세요. 아니, 쉬워요. 자, 여기로 와보세요. 출발은 이렇게 합니다. 신청인이거든. 자, 여기로 와보세요. 대장입니다. 판결입니다. 수용입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 자, 여기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그럼 결론은 요 세 개는 토지 보존 등기든 건물 보존 등기든 답이 같다라는 말이고 차이 나는 거는 요것만 차이 난다 이 말.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정리합니다. 답만 딱 가져갑니다. 토지는 국가, 건물은 지방, 요겁니다. 요거. 지방자치단체. 됐죠. 그죠? 요러면 딱 외우면 돼요. 그럼 이때는 공부할 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아니, 너무 쉬워요. 자, 우리가 보세요. 국세가 있다면, 지방세가 있답다. 있지. 국가직 공무원이 있다면, 지방직 공무원이 있답다. 있다. 자, 답입니다. 토지는 첫 출발을 개인으로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토지의 첫 출발은 국가로부터 합니다. 국가. 그래서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란다. 어드와이더 그럼 답입니다.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져와야 돼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져와도 돼.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건물이죠. 그럼 이제 제 손을 보세요. 답입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 모르는 게 하려면 건축허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준공허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그럼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준공허가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져오면 된다 이 말입니다. 토지는 누구다? 국가. 그럼 칠판을 보세요. 자, 보세요. 자, 1이 하면 먹고, 5. 1이 하면 먹고, X. 1이 하면 먹고, 5. 1이 하면 먹고, X. 그거 쉬운 문제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공부하기가. 토지는 국가,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럼 이제 요리로 오세요. 요거 배우러 가거든. 자, 배우러 가는데, 자, 이리 와보세요. 등기부가 있고, 자, 이게 전부 다 말장난이거든. 말장난인데, 이거 헷갈리거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2개입니다.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대장을 먼저 만든다. 대장. 대장의 소유자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러면 갑이 새 집을 지었다면 구청에 가가 대장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의 소유자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러면 갑은 대장을 만들었지. 그럼 만든 대장을 한 통 발급을 받아야지. 그런데 등기소로 가야지. 가가 소유권 물어넘기를 신청하면 돼야 안 돼요? 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케이. 돼. 이거는 이제 문자로 해야 되는 거야. 자, 보세요.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마다 있다. 시험에 안 냅니다. 자, 두 번째 내려옵니다. 갑하고 을이에요. 그럼 갑하고 을은 부사지간입니다. 부사지간. 아버지가 대장은 만들었는데 등기부 만들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사망을 했다. 답말하세요. 죽은 자 이름으로 등기돼야 안 돼요? 안. 그럼 자식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문자입니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누굽니까? 가의 상속인은 누굽니까? 을 명의로 벌어내기 신청할 수마다 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자, 등기부입니다. 대장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요리로 오세요.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와 할 수 없는데 해버렸을 때 유효, 무효의 문제는 같아, 다르다? 다르답니다. 그럼 이제 정리할 때 이래 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기도 자, 구청에 가서 대장은 만들었어요. 등기부는 아직 안 만들었어. 등기부는 미등기다, 미등기. 이걸 을에게 매매할 수마다 있다. 미등기 부동산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갑은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 하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하면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칠판 봅니다. 을의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시작. 없다. 그런데 해버리는 기라.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래서 있다, 없다로 물으면 시작. 없다. 이미 이루어져 버렸어. 그럼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럼 여기 이게 모두 생략 등기예요. 자,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 넘어가야지. 맞죠? 네. 근데 을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버렸지. 그럼 누구의 보존 등기가 생략됐다? 갑. 요거를 우리가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럼 이해를 할 때는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요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갑은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세금을 3번을 내야 돼요. 요래하면 세금을 한 번밖에 안 내지.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답다. 있지. 그럼 요 등기를 하고 가라, 하지 말고 가라, 하고. 그럼 여기에 의무를 둔다, 안 둔다? 둔다. 요게 이제 보세요. 정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 없는 상태.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을 이전해라 이 말이에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 등기가 없는 상태라면 이럽니다. 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하고 이전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에 의무를 둔다, 안 둔다? 둔다. 됐어요? 자, 그럼 문자입니다. 대장의 소유, 하나 더 해놓고 합시다. 하나 더 해놓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됐죠? 1회 됐어요. 1회 됐어요.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네. 다시. 요 두 사람은 부자지간입니다.
갑하고라고 매매를 했는데 을이 매매 대금 주고 등기 받아오기 전에 사망을 해버렸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을의 자식이 있겠죠. 그럼 요 등기는 갑의 명의로 등기하고 을은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죽은 자 이름으로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병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병의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시작 없다. 이미 이루어졌다면 유효 무효로 물으면 시작 유효. 자, 문제입니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누구다? 가. 어로부터 이전받은 자 누구다? 을.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시작 없다. 되죠?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누구다? 가. 어로부터 이전받은 자 누구다? 을. 의 상속인은 누구다? 병.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는 뭐다? 없다. 근데 이미 됐다면 전부 다 먹고 유효. 됐죠? 자. 됐다 안 됐다?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는 이리 와보세요. 여기는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여기는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이제는 소유자가 국가다 이 말. 국유지다 이 말. 국유지. 그러니까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 소유. 이걸 을에게 매매했다 이 말. 그러면 요 그림하고 그림이 같아요. 같은데 그러면 이 식으로 한다면 국가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 해야지. 맞죠? 네. 이때 을의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이때는 공부할 때 이랍니다. 국가는 국민을 사람으로 본다. 과세 대상으로 본다.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세금을 내야 될 자는 몇 명이다? 2명이에요. 이거 등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세금을 내야 될 자는 몇 명? 1명. 그럼 요래해도 세금 거두고 요래해도 세금 거두니까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요래해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남이 하면 안 돼요. 남이 하면 안 돼요. 자, 대장에 국가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이전받은 자 누구다? 을.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이렇게 돼서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확정 판결에 의하여 그러니까 제 손을 잠깐 보세요. 제가 다른 거는 줄을 안 껐거든. 그 줄을 안 껐는데 결론은 꺾을 자가 전부 다 시작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없다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있다고. 맞다 맞아. 뭐 감 잡았죠? 그럼 출제인이 꺾을자가 답입니다. 있다 없다 그게 답이다 이 말이에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5번에 모두 생략 등기 찾았습니까? 옆에다가 174페이지 174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내려옵니다. 확정 판결입니다. 1. 판결의 종류입니다. 기어. 판결은 소유권 죽었습니다. 확인 판결. 죽었습니다. 형성 판결. 이행 판결. 니은입니다. 끝에 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 한 장을 넘기세요. 자, 왼쪽에 자, 제루의 박스를 봅니다. 박스.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기어. 당해 부동산의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자, 적었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서를 가지고 보존등기할 수 있다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 니은입니다. 니은. 첫째 줄에 공유물 분할 판결을 줄 것이에요. 디귿 리얼 묶으세요. 디귿 자, 토지 줄 것이에요. 국가 동그라미 치세요. 리얼입니다. 둘째 줄입니다. 둘째 줄에 줄 긋지 마세요. 소유자를 확정해서 미등기 건물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한 칸 밑에 좌측에 실양군수구청장 줄 것이에요. 실양군수구청장. 자, 리얼의 셋째 줄에 실양군수구청장 있죠? 자, 요리 오세요. 자, 여기는 자, 요리를 보세요. 답은 옵니다. 판결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래 나와. 그럴 때 보세요.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이래 나오거든.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 이래 나와.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 이래 나와.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 이래 놓습니다. 여기도 시험 문제를 풀 때 답은 OX를 묻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래 물어요. 일단 제가 수업을 해볼게요. 공시법 시간에 판결은 3번이 나옵니다. 3번이. 하나가 187조입니다. 하나가, 자, 요거는 민법입니다. 요거는 등기법입니다. 요거는 소유권 보존입니다. 해볼게요. 민법 제187조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그때 판결이 나와야 하나요? 나와. 요게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 요 정도는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형성 판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작 공유물 분할 판결. 요 정도는 되어져 있어야지. 맞다. 아, 처음 듣는 소리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6개월이나 남아있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우리 공시법 23조거든. 자, 보세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요거는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 다음에 여기에 보존 등기가 나오는 거라. 그래서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형성도 되고 이행도 되고 확인도 되는 거라.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 판결은 아무거나 가져가도 해준다. 아무거나 가져가도. 그러면 형성을 가져오든 이행을 가져오든 확인을 가져오든 아무거나 가져오든 그러면 시험 문제 딱 두 글자만 딱 합니다. 3개인데 오늘은 2개만 할게요.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한다. OX다. X. 여기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이때 판결은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을 불문한다. 어드와이다. O. 이제 마지막에 여기 이왕이니까 3번째 건데 난이도가 어려운 거니까 할게요.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 이게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OX다. 여기서 확정 판결이라는 말이죠. 오케이? 네. 아니. 여기서. 이거는 판결의 종류지. 맞지? 여기서는 확정 판결이라는 거는 확정된 판결서만 가져오면 된다는 말이지. 해독을 할 때.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는 판결서를 들고 가야 돼요? 안 들고 가야 돼요? 그 들고 드는 판결서는 확정된 판결서를 들고 가야지.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형성이든 이행이든 확인이든 확정된 것만 가져오면 다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럼 이거 O다 Y다? O. 다시 한번 확인 판결하고 확정 판결하고 글자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 확인 판결은 판결의 종류인 것이고 확정 판결은 말 그대로 확정된 판결을 말하는 것이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이 말은 O다 Y다? O. 됐습니다. 그냥 다 되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답이 나옵니다.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토지는 아까 전에 시작 국가, 건물은 누구다? 시.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답하고 여기에 나오는 답하고가 같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답이 같기 때문에. 오케이? 네. 그럼 요거 이해한다면 한다? 한다 안 한다? 그럼 통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를 가지고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또 공부할 때는 요래하세요. 칠판을 제 손을 잠가보세요.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화해조서가 뭐냐, 조정조서가 뭐냐, 인락조서가 뭐냐라는 시험 문제는 없어요. 저걸 가지고 등기할 수 있냐만 시험에 낸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답을 내놓고 할게요.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 조서자가 들어가 있죠. 자, 됐죠? 이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판사가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화해죠. 그냥 화해예요. 화해. 우리가 민사재판이 들어가면 판사가 재판부터 먼저 한다. 둘이를 불러다가 화해부터 시킨다. 화해. 그럼 화해했지.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 문서를 남겨야지. 그게 화해조서예요.
맞죠? 네. 이거 제가 그랬죠.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신구 선생님이 마지막에 4주간의 조정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있다 없다 있지. 그 테이블에서 양육비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걸 조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럼 이거 오더 와이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공부를 할 때 보세요.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가 뭐냐라는 시험 문제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를 가지고 등기할 수 있냐 없냐 지금 이 소리예요. 할 수마다 있다. 답입니다. 없다라는 표현은 공시법에는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저 말이 너무 꺾었잖아요. 시작. 있다. 그럼 그 없다가 너무 먹고 X, 있다가 너무 먹고 O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는 거다 통과다? 통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자, 있다 없다? 저번에 제가 일어났잖아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187조지. 187조는 판결 그 자체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했다 했다. 그럼 끝글자는 전부 다 시작 있다 이래 되는 거야. 이거 없다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부 다 뭐다? 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성수한 자는 등기할 수 있다. 오더와이다 O. 패소한 자는 등기할 수 없다. 오더와이다 오더와이다 X. 그럼 이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패소한 자는 등기할 수 있다. 끝글자 시작. 공유물 분할 판결이 뜨면 끝글자는 시작. 있다. 이래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는 등기할 수 뭐다? 있다. 피고는 등기할 수 뭐다? 없다.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피고는 시작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없다라는 지문 자체가 없다니까. 거의 공부하기 얼마나 쉬워요. 요리해 보세요. 자, 요리해 보세요.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하거든. 갑이 분할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럼 갑은 원고, 을은 뭐다? 피고. 그럼 분할했지. 그럼 요거 정답입니다. 판사가 서쪽 100제곱미터는 갑의 소유로 한다. 동쪽 100제곱미터는 을의 소유로 한다. 땅 두드리면 각자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럼 이 말은 등기의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해요? 취득한다? 안 해? 그러면 요것만 지금 피고는 등기 안 해도 판결만으로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그럼 요것만 지금 등기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원고 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패소 예를 들어서 승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끝글자는 전부 다 시작 있다 해서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동가 요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요것만. 자, 여기서 이걸 시험에 낼 때 자 보세요. 요리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를 가지고 보존 등기할 수 있냐 없냐를 묻는 거예요. 있답니다. 있다. 그럼 요리해 보세요. 제가 예들 때 이렇게 예를 들었거든.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아니, 등기는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미등기라면 미등기. 오케이? 그럼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을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가 을이 보존등기 해버리는 게라. 갑이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얼마 있다가 갑이 보존등기로 가니까 이미 을의 이름으로 보존등기가 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가서 좋은 말 할 때 말소해라 해야 안 해요? 해. 근데 을이 말소를 안 시켜주는 거라. 그러니까 갑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나다. 을의 이름으로 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시켜달라고 갑이 소송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걸 따라보세요. 말소를 시작 명한 판결. 그럼 누구를 소유자로 인정한다? 갑. 그럼 갑은 그 판결서 갖고 이거 지우고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마다 있다. 통과되죠. 3번으로 내려오세요. 수용은 공부를 안 해도 되죠. 자, 이래 보세요.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할 수 있고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할 수 있거든.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보존 등기한다, 이전한다, 이전. 오케이? 미등기 부동산은 시작 보존. 민법 제187조 요리 오세요. 괜찮아요. 요리 해보세요. 요리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봅시다. 저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다시 민법 제187조의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됐죠? 공용징수죠. 공용징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용이다, 수용 아니다, 수용. 그러면 민법을 가져오면
정답입니다. 토지 수용은 원시취득이다. otherwise 원시취득이니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보존등기 하느냐 이전 등기 하느냐 이 말이거든. 그럼 요리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안에 괜찮아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요 부동산은 이미 보존등기 돼 있어요. 있어요? 자, 그럼 국가가 원시취득합니다. 요 토지를 수용했어요. 국가가 수용했어요. 그럼 수용하니까 원시취득이죠. 오케이? 네. 그 원시취득이라면 소유권 무슨 등기해야 된다? 보존. 그럼 이게 국가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면 이번에 국가로 이전을 시키면 이전. 되죠? 자, 그러면 답을 결론을 지을게요. 이전했죠? 소유자 누구다? 가. 보존했죠? 소유자 누구다? 가. 다시 말을 잘못했네. 이전했죠? 시작. 국가. 보존했죠? 시작. 국가. 이전해도 국가, 보존해도 뭐다? 국가. 그러면 이거 보존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한? 이전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해봅시다. 이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서울이거든, 부산이거든, 고속도로 건설해. 그럼 토지를 수용하지. 그럼 수용되는 필지가 100만 필지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걸 원시취득으로 밀어붙이면 전부 다 소유권 무슨 등기해야 된다? 보존. 그럼 100만 장 등기부 새로 다 만들어야지. 맞다. 그럼 그 국가적으로 낭비다, 낭비 아니다? 낭비. 그러니까 이미 등기돼 있다면 이전 등기 해버리면 되는 거지. 새로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전해도 국가잖아요. 보존해도 국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100만 장 등기부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보존을 한다, 이전을 한다, 이전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은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100만 장 등기부를 만들면 표제부 갑구를 만들어야 되거든. 미친다. 그럼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3년 동안 그것만 만들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통과. 자, 그럼 4번으로 갑시다. 특별자치로이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고가리 딱 줄 것을. 한 칸 밑에 건물 동그라미 칩니다.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 있으나를 줄 것이에요. 토지 동그라미 칩니다. 끝에 없다. 그래서 요거 보세요.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칠판을 보세요. 요거하고는 그림이 같기 때문에 그냥 공시법 시간에 딱 보존 등기에서 나오면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군구 이래 버리면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첨부 정보는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제 손을 잠깐만 볼까요? 지금 이제 우리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배우고 있거든. 소유권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게 소유권 보존입니다. 두 번째, 백지다, 백지 아니다, 백지. 소유권 보존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단독이니까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인감 등기빌정보 제출한다, 한다, 안 한다. 미등기니까 아직 제3자 이해관계인 존재한다, 한다, 안 한다. 제출한다,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미등기는 토지거래 가서 농지취득장에서 금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미등기니까 부동산 투기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다 안 하는 거예요. 됐죠? 그 서류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95페이지를 갑니다. 등기 실행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 등기간에 소유권 모르는기를 할 때는 자 죽었습니다.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부로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등기 원인 칸 있죠. 거기다가 요래 하나 해놔놓으세요. 요렇게 해놔놓으세요. 그러니까 소유권 모르는 길은 등기 원인일자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거 딱 갖고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책을 여러분들이 넘기겠어요. 자, 교과서 몇 페이지로 가시느냐, 일어날 때. 자, 이렇게 해봅시다. 308페이지로 갑니다. 자, 제 손을 보세요. 출제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고 시험에 낼 때는 딱 두 개를만 공부하면 돼요. 하나가, 다시 보세요. 이건 적지 마세요. 소유권의 전부 이전이 있거든.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 있거든. 소유권의 전부 이전은 전부자를 안 씁니다. 그냥 소유권 뭐다? 이전이 되죠.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 있죠. 오케이? 요게 뭐다? 지분이다.
오케이? 네, 그러면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아까 전에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다. 요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서는 시험 문제를 나오면 두 개를 낼 수 있거든. 하나가 공유와 합유, 하나가 수용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수용. 그럼 수용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데 이게 쉬워. 두 개만 딱 공부하면 돼. 두 개만. 그래서 키는 있잖아요. 309페이지를 잠깐 볼까요? 309페이지에 제일 밑에 갈로 열고 2번에 보세요. 토지 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 찾았습니까? 네. 여러분들 잠깐만 한번 봅시다. 제가 기출문제 옆에다가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있지. 그러면 308페이지에 단독 신청해 보세요. 단독 신청에 보니까 22에 30회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러면 309페이지를 보니까 갈로 열고 2번에 24회, 27회, 29회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러니까 거기서 이 수용을 갖고 시험 문제를 자주 내요. 작년에도 여기서 냈는데 너무 쉬운 거라 문제가. 30페이지로 시험 문제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풀어보겠어요. 자, 308페이지를 갑니다. 동그라미 1번에 갑니다. 단독 신청 제목만 줄 거세요. 제목 줄 거세요. 옆에다가 187조 이래 적으세요. 187조입니다. 자, 그래가 옆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수용으로 인한 자, 죽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죽었지 마세요. 사업 시행자인 등기 권리자가 단독 줄 거세요. 단독 한 장을 넘기세요. 넘기면 310페이지를 갑니다. 310페이지를 가면 갈로 열고 3번에 재결의 시료 찾았습니까? 자,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에 토지 수용의 자, 죽었습니다. 재결의 시료.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없었던 일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원인으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자, 죽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신청. 그래서 말소에다가 동그라미를 주세요.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죽었습니다. 공동으로 신청. 요래 냈어요. 그러면, 자, 요건 두 개만 공부하면 됩니다. 요리 오세요. 자, 요리 오세요. 그럼 제가 요래 공부를 해볼 수 있거든. 토지 수용입니다. 여기 이제 부동산이 있죠. 그죠? 사업 시행자입니다. 요래 되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키를 잘 잡았어요. 자,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법은 있잖아요. 시작과 끝은 같아야 됩니다. 시작과 끝이 같다는 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단독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도 단독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공동 신청이라면 말소도 공동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토지 수용을 원인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말소는 공동으로 한다. 이것만 구별하면 돼. 그러면 요 위에 거는 공부하기가 쉬워. 자, 그러면 일단 칠판을 잠깐 봅니다. 자, 1번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국가가 혹은 현대건설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도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자, 민법 가져옵니다.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등기 없어도 소유권이 변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 말 못 들어봤어요? 그럼 다시 제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법은 부동산 공시법이거든. 이 부동산 공시법의 모법은 민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을 공부할 때는 모법인 민법을 가져와서 공부를 해요. 가져오는데 민법의 수백 개 조문 중에 가져오는 거는 두 개밖에 안 가져온대. 그게 186과 187이다 이 말. 오케이? 네. 그러면 186은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186이 있고 187이 있죠. 186은 법률행위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187은 잡으세요. 상소,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에 규정이 있다. 있지.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이게 만약에 민법 시간이었다면 법률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네. 이게 만약에 민법 시간이었다면 상속, 공용지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민법 시간이 아니고 공시법 시간이거든. 그럼 공시법 시간에 중요한 거는 법률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민법, 공시법 시간에 법률 행위가 뭐냐라는 걸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안 내지.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느냐 안 하느냐를 시험에 내는 거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네. 그러면 요 4개 있죠. 그럼 요거에 봅시다. 공용징수가 수용이다, 수용 아니다? 수용이죠. 그럼 요 4개는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라는 것은 수용의 개시만 되면 등기 없어서 소유자가 변해버려요, 안 변해버려요? 변해버린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겠죠. 수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보상금이잖아요, 보상금. 그러니까 소유자들은 평당 100만 원을 달라, 사업시행자는 50만 원밖에 못 주겠다.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개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너 50% 양보하고 너 50% 양보하고 75만 원으로 하기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이제 합의가 됐죠. 그럼 그때 이제 수용의 개시를 딱 선언을 한다. 그러면 등기 없어도 소유권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그럼 소유권이 변한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수용의 개시일만 딱 되면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라. 맞아요. 네. 그러면 소유자가 돼버렸다는 거는 수용의 개시일이 이 사람은 소유자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미 등기되어 있죠. 그럼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지. 그러면 요 이전을 할 때 사업시행자 하지. 그럼 이쪽이 의무자고 이쪽이 권리자잖아요. 그런데 수용의 개시일에 이미 소유권 상실했고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공동으로 할 필요 있다 없다.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한다. 왜? 이미 소유권 취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소유권 상실했고 이 사람이 이미 소유권 취득했기 때문에. 그럼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든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요거는 안다 모른다? 그럼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수용은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좋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시법을 공부할 때 있잖아요.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을 구별을 해야 되거든. 그럼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냐? 그거 다 외워야 돼. 외우는데 방법이 있냐 없냐? 그건 있어. 그 답은 계약이라 계약. 계약이면 공동이에요. 계약 아니면 단독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수용은 계약이 아니지. 오케이? 네. 그러면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이 단독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자, 시작. 단독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넘어갔는데,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말소라는 게 뭐냐면, 국가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너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해라. 아니면 12월 31일까지 공탁금을 걸어라고 했지. 근데 보상금을 지급을 못 해버린 거라. 공탁금을 걸어야 되는데 공탁금을 안 걸은 거예요. 제 날짜에. 흔히 말하는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소유권 넘어갔던 등기를 이제는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이 지우는 거는 186.7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이 사람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복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말소해야 복귀를 한다. 오케이? 그럼 요거 말소하면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뭐다? 권리. 이 경우 이 말소는 여러분 요 사람 해봅시오. 31일까지 보상금을 주기로 했는데 보상금을 안 줬어. 소유권은 넘어가 있어. 그럼 값 화났다 화 안 났다? 그럼 빨리 말소시켜달라고 해야 하나요? 해. 그럼 요거 말소합니다.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뭐다? 권리.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시작. 단독.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말소는 시작. 공동. 그럼 시험에 낼 때 제 말 들어보세요.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말소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한다. 오도와이다. 오. 시험에 그래 내는 방법이 있고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된 말소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요래 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시험 문제는. 오케이? 그럼 전자로 내는 게 유리하다. 출제 이유는 전자로 낸다. 후자로 낸다. 후자로 내는 겁니다. 잘해.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풀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죠? 그 다음에 요리 하나만 더 읽게요. 요리 와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할 때 요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요거는 됐고, 요거 지금 금방 됐고, 요 판결은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은 무조건 공유물 분할 판결 하나, 공유물 분할 판결, 사회행위 취소 판결 이런 종류가 있거든. 사회행위 취소 판결을 우리 책에서는 안 다루더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만 다루더라고. 그거만 신경 쓰세요. 경매는 낙찰되고 완납만 하면 소유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 기타는 외울 필요가 없어. 근데 두 개는 우리가 알고 있거든. 두 개만 가져오면 돼. 전세권이 소멸하는 시점은 기간 만료다, 말소등기다, 기간 만료. 저당권이 소멸하는 시점은 채무변제다, 말소등기다, 채무변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럼 요것만 딱 갖고 가면 되거든. 근데 이거는 우리는 관계없거든. 그럼 제가 여기서 자꾸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이런 글자가 나오면, 오케이? 네. 이미 소유자는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이런 날이 너무 끝글자는 시작, 있다.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9페이지를 가볼게요. 자, 여러보세요. 여기서 세 가지만 공부를 딱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제 손을 보세요. 우리가 요거를 나중에 이제 외워야 되거든. 외워야 되는데, 자, 제 손을 보세요. 아직 우리는 이제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시법 시간에 있잖아요. 법에서 규정한 직권말소의 대상은 크게 7개를 명문으로 규정해 놨어요. 직권말소의 대상. 한 번밖에 안 배웠거든. 아니, 괜찮습니다. 제 손만 보고 있으세요. 여러분들 전부 다 지금 피곤한 표정 짓고 있는데 오늘 이거 마치에 집에 갑니다. 오케이? 네, 안 마치면 집에 못 갑니다. 자, 오늘 제 오후에 시간이 많아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냐면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모든 권리가 없어지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말소 안 하는 세 개가 있는 거라. 그럼 그 세 개인데 응용이 되는 건 한 개밖에 없어. 그럼 한 개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 두 개는 문구에 답이 나와 있어. 그래서 책에 제일 밑으로 가볼까요? 309페이지를 갑니다.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등기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라는 게 그 부동산의 등기였죠.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에 처분대항이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만든다. 다만에다가 동그라미 치죠. 자, 죽었습니다.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자르세요. 자, 죽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 여러분들, 옆에 그거는 답이 나와 있잖아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권리는 존속시키자라고 결정을 했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시험에 나오더라도 틀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딱 공부를 합니다. 칠판을 봅니다. 수용되기 이전이 있어요. 수용된 이후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있는 게 있거든. 그럼 여기서 요거는 글자를 보세요. 글자를 틀면 답이 문장이 안 됩니다. 그대로 써야 됩니다.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 그러니까 문구 속에 답이 들어있다 없다? 있지. 요거는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 요 세 개가 키거든. 이거는 응용이 안 됩니다. 그대로 써야 돼요. 여기서 이전이 있고 이후가 있죠. 자, 다음 번째 나옵니다. 수용되기 이전이지. 그럼 수용보다도 앞이다 뒤다? 수용된 이후지. 수용보다도 앞이다 뒤다? 뒤. 뒤는 다 죽는 거지. 수용보다 뒤니까. 맞죠? 네. 그럼 수용되기 이전이죠. 이전에 소유권은 말소를 안 하는 거라. 소유권 이외는 말소. 그럼 여기서 키는 소유권 이외, 소유권 이외는 수용되기 이전이든 이후든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라. 그럼 요거를 시험에는 어떻게 내느냐 일어날 때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아니 괜찮아요. 하나만 해볼게요. 요걸 하나만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1번에 소유자 갑입니다. 1번에 저당권이 있지. 2번에 전세권이 있지. 자, 요 상태에서 국가가 이 부동산을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2번에 누구로 넘어갑니까? 국가. 이거는 수용되기 이전이죠. 이거는 지워도 국가고 안 지워도 국가니까 손댈 필요가 없어요. 요 두 개는 이걸 안 지우면
국가가 껴안아야 돼, 안 껴안아야 돼요? 껴안아. 그럼 국가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 그러면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 이 말은 저당권자는 갑한테 가서 채권액을 달라고 해야지. 맞다. 이 전세권자는 갑한테 가서 전세금을 달라고 해야지. 국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의 존재를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맞죠? 네. 소멸했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말소 안 하면 국가가 껴안아야 된다, 안 껴안는다? 껴안아. 그러면 다 지워야 됩니다. 지우고 이 사람한테 가서 전세금을 달라, 채권액을 달라고 그래야지. 오케이? 네. 그러니까 뭐 수용되기 이전에 소유권 이외에는 지운다, 안 지운다? 지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어떻게 내느냐 이러면은 아니 아주 쉬워요. 보세요. 4월 1일 날 수용입니다. 1, 2, 3, 4, 5 이래 오거든. 1월 2일 날 전세 계약, 2월 1일 날 전세권 등기, 2월 1일 날 저당권 계약, 3월 2일 날 저당권 등기. 예를 들어서 3월 2일 날 가압류 이렇게 가면 여기서 3월 3일에 등기.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1월 2일 날 상속입니다. 7월 1일 날 등기입니다. 1월 2일 날 매매입니다. 매매. 그럼 여기에 7월 1일 날 등기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하면 읽어보면 며칠입니까? 4월 1일.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시작 2월 1일, 시작 3월 2일, 시작 3월 3일. 이거는 날짜를 볼 필요가 없어. 왜? 어떻게 푸느냐? 요거 무슨 건? 전세. 무슨 건? 저당. 요거 뭐다? 감. 답입니다. 소유권이다, 소유권 아니다? 아니, 소유권 아닌 거는 다 죽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험에 관계가 없어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거는 소유권이지. 맞죠? 네. 그럼 여기서 1월 2일 날 매매했죠. 7월 1일 날 등기했죠. 물건이 변한 거는 며칠입니까? 7월 1일. 그러면 수용보다 앞이다, 뒤다? 뒤. 죽어야지. 맞죠? 네. 요거는 1월 2일 상속이죠. 등기는 며칠 했다? 7월 1일. 그럼 소유권이 변한 거는 며칠입니까? 1월 2일. 그럼 소유권보다 앞이다, 뒤다? 앞. 소유권이다, 소유권 아니다? 소유권.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요래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키를 잡을 때는 이것만 딱 외우면 됩니다. 네. 그럼 요 위에 거는 소유권 이외에는 속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용보다도 날짜를 앞으로 쓰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키를 잡을 때 소유권 이외에는 날짜를 볼 필요 없다. 다 죽으니까. 맞아요. 네. 소유권만 갖고 풀면 됩니다. 소유권만 갖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거든. 잘합니다. 이게 갑이고 을이고 도로입니다. 자, 보세요. 요거는 요 부동산의 등기부입니다. 요 부동산의 등기부입니다. 앞에 게 갑구, 뒤에 게 을구입니다. 하나만 설명해 놓게 봅시다. 지역권 등기는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은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요역지 지역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저당권 비담보 채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두 번째, 등기를 2번을 하는 게 2개가 나와. 등기를 2번을 한다. 그래서 지역권 등기는 2번을 해요. 오케이? 대지권 등기도 2번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역권 등기입니다. 괜찮습니다. 갑이 을의 땅 요구만 침을 통행으로 쓰기 위해서 빌렸습니다. 요게 성역지입니다. 요게 무슨지? 요역지. 그러면 갑은 이 땅을 빌려 쓰면서 지역권 등기를 해야 해요? 해. 지역권 등기는 성역지에다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 지역권 설정 등기. 여기서 이거는 무슨 신청이고? 그건 전세권 설정이든 지상권 설정이든 지역권 설정이든 다 공동신청이지. 맞죠? 네. 하고 난 다음에 이 등기부가 요역지거든. 요역지 등기부에 이 땅을 빌려 쓰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요게 1요역지 지역권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정리합니다. 성역지죠. 자, 이럽니다.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다시 봅시다. 갑은 이 땅을 빌려 쓰죠.
그럼 권리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발생. 그럼 갑이 무슨 자? 권리자. 을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럼 지역권은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공동신청입니다. 그럼 요 사람이 권리자, 요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럼 요게요. 그럼 여기서 외워야 될 거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성역지 소유자가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권리자가 되어 공동신청한다. 요거지. 하고 난 다음에 요 등기부에 이 땅을 빌려 쓰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한다. 요게 이제 요역지 지역권이다. 그럼 이거는 등기간에 뭘 한다? 이걸 이제 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 두 개를. 오케이,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리 오세요. 요 땅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은 이 땅에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오더와이더. 그러면 요 두 개가 분리되는 거 이단이다. 아니지. 그 말은 갑이 이 땅을 병에게 매매를 하며 갑이 갖고 있던 이 땅의 지역권도 같이 간다, 따로 간다, 같이. 요 양자를 분리처분할 수 없다. 됐어요. 그러면 이 땅을 국가가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국가가 수용하면 누구로 넘어갑니까? 국가. 맞죠? 네. 그럼 요거는 소유권이다, 소유권 이외다, 이외. 그럼 아까 그랬잖아. 이외는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나 이거는 말소 안 한다. 왜? 보세요. 정답입니다. 요 땅에 대한 소유권이 갑에게, 국가에게 넘어가며 갑이 갖고 있던 지역권도 같이 가야 돼요? 따로 가야 돼요? 같이. 다시. 몰랐다면 지금 알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요리로 다시 오세요. 요 땅의 소유자가 갑이라는 거는 이해합니까? 오케이? 네. 갑이 이 땅에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합니까? 네. 그럼 갑이 이 땅을 병에게 매매할 수 있지. 그럼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 이해하죠? 그러면 갑은 요 땅에 지역권을 가지고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요게 같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두 개를 분리해서는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 말은 요것만 소유권 이전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요것만 이전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같이 다녀야 된다. 같이 안 가면 분리처분하면 법에서 허용을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거는 두 개가 하나하나 따로 가면 법에서 허용 안 해준다고 하더라. 같이 가야 된다고 하더라. 그럼 결론은 분리처분할 수 없다. 요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정답입니다. 갑이 이 땅을 병에게 매매하나, 갑이 이 땅을 국가에게 판매하나, 매도하나, 같아 안 같아? 같이. 수용도 매수잖아요, 매수. 맞다. 맞지. 그래서 그러면 요게 누가 됐단 말이고? 국가. 그러면 요 땅을 국가가 수용했잖아요. 그러면 갑이 갖고 있던 지역권도 국가에게 같이 가야 돼요? 따로 가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요게 소유권이 넘어갔지. 그럼 이것도 같이 간다, 따로 간다? 같이. 그럼 이걸 지우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요거는 안 지운다.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요역지 지역권은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합니다. 통과. 책을 덮으세요.